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천 대 안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천 상무는 리그에서 7승 3무 4패로 6위까지 떨어졌다. 경기 수의 차이가 있는 만큼 순위 상승의 여지는 있다. 홈에서 2승 2무 2패를 거뒀는데 6득점 6실점으로 다소 조심스러운 양상의 경기가 많았다. 김지현, 이영재, 권창훈 등이 전역한 이후 첫 경기에서 전남 드래곤즈에 0대1로 졌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우세했다. 리그 4경기 연속 무승과 3경기 연속 무득점에 시달리고 있는 점은 걱정거리다. 수비수 이상민과 윤종규는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 안산 그리너스는 2승 3무 8패로 리그 12위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충북 청주, 성남FC, 서울이랜드에 전패를 당하며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벌써 리그 6경기 연속 무승이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도 2무 4패로 고전했는데 3득점 11실점으로 공수 불균형이 심각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가브리엘이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는 점도 불안 요소다. 역대 5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김천 상무가 4승 1무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이번 시즌 첫 리그 경기 역시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다. 두 팀 다 최근 리그에서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전력 자체는 김천 상무가 훨씬 우세하다. 정정용 감독의 부임 이후 두 번째 경기인 만큼 전남 드래곤즈 원정 때보다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 대 수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는 전북현대 원정에서 패하며 최근 무패 행진이 끝났다. 세징야가 수차례 기회를 만들었고 홍정훈과 김진혁이 버틴 수비 라인도 안정적이었지만 송민규에게 허용한 원더골이 패배로 이어졌다. 그래도 최근 선두권 팀 못지않은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홍철이 건강하게 나서는 측면도 위력적이다. 이 경기에는 징계로 전북현대전을 빠진 이진용도 돌아온다. 수원FC는 지난 라운드에서 울산현대에 패했다. 윤빛가람의 골이 나왔지만 후반 연속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때문에 원정에서 연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다소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레클런과 김현훈, 최보경이 동시에 나서는 백스리가 유력한데 김선민과 윤빛가람이 중원에서 최종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릴 것이다. 세 번째 경기는 울산 대 제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현대는 독보적인 리그 선두다. 대전 시티즌과 전북현대를 만나 이 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긴 했지만 2위권 팀들과 승점 10점 차 이상을 유지 중이다. 엄원상과 서령우 등 핵심 선수들은 좋은 활약으로 이번 시즌 이후 김천 입대가 확정됐고 주민규는 리그 득점 레이스를 이끌고 있다. 김영권이 부상으로 빠진 수비 라인은 정승현이 건재하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포항 스틸러스 원정에서 패하며 4위로 떨어졌다. 그러나 2위와 승점 차가 2점에 불과하고 같은 승점인 FC 서울에는 다득점으로 뒤지고 있다. 휴식기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2위를 원하기에 이번 울산현대 원정에서도 전력을 다할 것이다. 직전 경기를 징계로 빠진 김호규가 돌아오고 안현범도 풀타임 출전이 유력하기에 풀핏으로 원정에 임할 수 있다. 네 번째 경기는 경남 대 아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남FC는 리그에서 7승 6무 2패로 3위에 자리에 있다. 홈에서 3승 2무 2패로 원정에서보다 다소 고전했는데 12득점 11실점으로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많았다.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에 시달리다. 충북 청주, 천안시티 등 신생팀 원정 2연전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홈 3경기 연속 무승도 끊어내야 할 시점이다. 주전 수비수 이광선의 부상 이탈은 불안 요소다. 충남 아산은 5승 3무 7패로 리그 10위다. 원정에서 2승 1무 5패로 유독 패배가 많았는데 7득점 10실점으로 공수 불균형이 심각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면서 다소 기복이 있었다. 원정에서의 2승이 청주, 천안 등 신생팀을 상대로 거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U20 월드컵에 차출된 백업 골키퍼 문현우 외에 별 다른 이탈자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최근 10차례 리그 맞대결에서는 충남 아산이 4승 3무 2패로 살짝 우위를 보였다. 이번 시즌 첫 리그 경기 2대2 무승부를 포함해 경남FC에게 7경기 연속 무패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충남 아산이다. 경남FC는 이번 시즌 선전하는 와중에도 3연승은 단 1차례도 기록하지 못했다. 그래도 최근 기세가 나쁘지 않았던 만큼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골이 나기는 힘들어 보이는 경기다.
5번째 경기는 대전 대 광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시티즌은 강원FC 원정에서 승리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팀의 주전 수비수인 조유민의 부상 이탈에도 승격팀으로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승을 노리고 있다. 골 사냥을 시작한 티아고는 연속 경기 골을 기록 중이고 주세종은 중원에서 팀을 확실하게 이끌고 있다. 이 경기에는 강원FC전을 징계로 빠진 이현식이 돌아와 이민성 감독이 원하는 라인업을 가동할 수 있다. 광주FC는 3연승에 성공하며 6위까지 올라섰다. 1라운드 중후반 성적을 내지 못하며 하위권으로 추락했었는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음주 파동으로 사라진 산드로를 대신해 중용되는 토마스는 지난 수원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정호연과 이순민 등 이정효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중앙의 경기력도 살아났다. 6번째 경기는 부산 대 김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경남FC 원정을 시작으로 충남 아산과 서울이랜드 등을 연파하고 리그 1위로 올라섰다. 팀의 에이스인 라마스를 비롯해 프랭클린과 패신 등 외인 공격수들이 그 기간 동안 부상으로 모두 빠져 있었지만 국내 공격수들의 활약이 좋았다. 박정희는 교체로 들어와 특급 조커 역할을 하고 있고 김찬과 최건주 등 박진석 감독이 신뢰하는 전방 공격수들도 제 몫을 하고 있다. 이한도와 조이제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도 탄탄하기에 승격을 노리고 있다. 김포FC는 부천FC와 충북청주에 패하며 5위까지 추락했다. 이번 시즌 1라운드를 무패 1위로 마쳤는데 2라운드 들어 아직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다. 윤민호가 부상에서 돌아오며 공격 옵션이 늘어났고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는데 아직은 기대 이하다 때문에 이 경기는 연패 탈출을 위해 수비에 치중하고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FC는 최근 김태환과 박병록 등이 나서는 수비 라인이 불안하다. 지난 경기를 휴식하고 이번 홈경기에 돌아오는 라마스를 중심으로 김찬과 박정인이 공격을 이끌 부산 아이파크의 공세에 고전할 것이다. 김희석과 파블로의 중원 영향력이 떨어진 김포FC 상대로 권혁규의 중원 장악도 기대되는 부산 아이파크가 승리하고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 대 비셀고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리그에서 8승 2무 6패로 6위에 자리에 있다. 홈과 원정 성적 차이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홈 8경기에서 11득점 9실점을 기록했다. 홈에서 3차례 패배는 모두 8위권 이내 팀들에게 당했다. 리그에서 3연승을 달리다 나고야에게 패하면서 좋은 흐름도 주춤했다. 공격수 조디 크룩스, 가토 무츠키, 미드필더 기요타케 히로시, 수비수 마테이 요니치는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다. 비셀고베는 10승 3무 2패로 리그 선두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 4승 2무로 패배가 없었는데 5실점만 내준 안정적인 수비력이 돋보였다. 최근 리그 6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오고 있는데 2차례 원정에서는 나고야 그랜퍼스, 가시와 레이솔과 연달아 비겼다. 사카이 고토쿠, 혼다 유키, 오사키 레오, 야마가와 데츠시 등 수비진의 줄부상도 불안 요소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세레소 오사카가 5승 3무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세레소 오사카는 2017 시즌부터 비셀고베는 홈으로 불러들여 5승 3무로 8경기 연속 패배가 없었다. 두 팀 다 일부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으로 완전한 전력을 꾸리기는 어려운데 공수에서 나란히 용병이 빠진 세레소 오사카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번 시즌 비셀고베의 좋았던 흐름도 감안해야 한다. 마지막 8번째 경기는 사간도스 대 삿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간도스는 리그에서 6승 3무 6패로 9위에 자리에 있다. 홈과 원정 성적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홈에서 9득점 12실점으로 공수 균형이 되려 안 좋았다. 그래도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승 2무로 패배가 없었던 만큼 흐름 자체는 꽤 좋은 편이었다. 이번 시즌 연승이 단 1차례에 불과했던 점도 걱정거리다. 주전 미드필더 혼다 후치, 후쿠타, 아키토, 수비수 하라다 와타루의 부상 이탈도 불안 요소다. 콘사돌의 삿포로는 7승 3무 5패로 리그 7위다. 원정에서 4승 3무 1패로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21득점 17실점으로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많았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 1패로 성적이 좋았는데 3위 나고야 그랜퍼스에게만 아쉽게 석패했다. 미드필더 코바야시 유키, 세이야 바바는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3승 3무 3패로 양 팀이 호각세를 이뤘다. 리그로만 국한하면 사간도스가 3승 2무로 2020 시즌 원정 경기 이후 5경기째 패배가 없었다. 특히 지난 2시즌간 4차례 맞대결에서 단 1실점만 내줄 정도로 콘사돌의 삿포로를 상대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사간도스다. 두 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에는 이런 상대성이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